자, 이스턴의 정치체계 분석, 정보순환 연구 과정에 있어서 체계 분석적 접근이 하나의 유용한 분석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계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치체계 분석 또는 체계 분석적 접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보순환 체계를 이스턴이 이야기한 정치체계 분석에 이렇게 대입을 한다면 요구와 수집 단계는 투입 기능에 해당되고요. 처리, 분석, 배포는 산출 기능에 해당됩니다. 환류는 그대로 환류 기능에 해당됩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읽어 드릴 수는 있는데 제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도 아니에요. 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심판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구판의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이라면 심판에서는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을 어떤 학자요? 토마스가 이야기한 연구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판을 공부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구판과 심판을 다 외우셔야 돼요. 토마스는 국가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활용되는 연구 방법을 역사적, 기능적, 구조적, 정치적 접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따라서 역사, 기능, 구조, 정치 이렇게 4개를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또는 접근하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각국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즉 역사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누굴 중심으로요?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국가정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정책 결정적 접근은 국가정보활동의 정치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법이고요. 미국의 정치학자들 중심으로 정치적 접근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정보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기능적 접근 방법입니다. 기능.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기능. 어디서 들어봤어요? 우리가 국가정보기구를 분류할 때 어떤 방법이 있어요? 기능별, 2번째 활동 수준별, 3번째 소속별이 있죠. 이 기능이라고 하면 국가정보기구 또는 정보기구가 할 수 있는 4대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즉 뭐예요? 첩보 수집, 정보 분석, 비밀 공작, 방첩이죠. 자, 기능적 접근은 국가정보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고요.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생산, 보안 방첩, 비밀 공작 등에 대한 연구와 국가정책에 있어서 정보활동의 역할, 그리고 국가정보활동의 순환 과정에 대한 국가정보에 있어서 유용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보활동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는 방법이 기능적 접근 방법입니다. 자,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다라고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접근 방법은 바로 구조적 접근 방법에 해당됩니다. 구조적 조직적 접근은 국가정보기구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국정원이 어떤 부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물론 알고 있죠. 언론에 보도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비밀로 쌓여져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정보기구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보기구는 구조를 가진 단위체이며 정보활동에 따른 기능별 구조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구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매우 유용하지만 정보기구 자체가 베일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토마스는 국가정보를 연구하는 방법 중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언급했고요. 교재에서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바로 법률적 접근을 추가합니다. 정보기구의 설립은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합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보의 통제 메커니즘은 국회 또는 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회의 정보활동에 대한 감시 기능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5번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법률적 접근 방법은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 하나 더 추가했다라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없나요? 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켄트는 국가정보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켄트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의 문장이 있죠. 켄트는 국가정보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외우셔야 돼요. 반복하는 이유는 외우라는 거죠. 첫 번째 뭔가요? 고차원적인 것으로 회의에 대한 어떤 정보요? 긍정적인 정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긍정적 되게 애매모호하죠.
네, 켄트 역시 이 긍정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하다라고 본인도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켄트는 국가 정보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방법에서 지식과 관련된 건 뭘까요? 정책과 연계되어 있죠. 바로 정치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 국가정보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정보기구에 대한 구조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 활동과 연계되어 있는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은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활동? 활동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능적 접근 방법입니다. 여기에다 뭘 하나를 추가하면 돼요? 역사적 접근 방법이요. 그러면 누구의 접근 방법이에요? 토마스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한국국가정보학회에서는 뭘 추가했어요? 바로 법률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접근 방법을 다 쉽게 외울 수 있나요? 토마스요. 물론 앞 글자를 따서 외우셔도 돼요. 예. 근데 저는 앞 글자 따는 것보다 계속 이 문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문장하고 연계되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죠. 자, 이걸 구판으로 가볼게요. 이게 심판의 내용이라면 구판의 내용도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례 분석입니다. 사례 분석. 그 다음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건 뭐예요? 정보 순환 체계죠. 그 다음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구조 기능적 분석입니다. 두 개 합쳐진 거죠, 사실 이렇게. 그 다음 뭐예요? 바로 법적, 제도적 분석입니다. 그럼 구판과 심판을 다 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편한 걸로 하세요. 이걸 앞글자 따서 외우셔도 되고요. 근데 어떻게 외우세요? 앞글자 따서 외워. 예, 그럼 앞글자 따서. 이게 뭐 좋다고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그냥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외워서 앞글자 안 따기 싫어. 저도 이제 안 되면 앞글자 따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해하려고 앞글자를 안 땄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정치적 접근 방법은 어느 국가에서 많이 사용한다고요? 미국이요. 역사적 접근 방법은요? 영국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기능적 연구 방법이요. 가장 안 되는 방법은요? 구조적 연구 방법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암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쿠판 위주로 암기를 했거든요. 지금 심판 위주로 암기를 해요. 그리고 이 정보 순환 체계가 누구 얘기했던 거예요? 이스턴의 정치 체계 분석을 가지고 와서 분석했던 방법이죠.